안녕하십니까, 백수 디디입니다. 지난주까지 인수인계를 다 마치고 이번 주부터는 백수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좀 더 자주 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주식시장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들께서 많으실 겁니다. 제 포트폴리오도 만만치 않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주식은 매도하시기 전까지 손해나 이익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회복이 있은 후까지 좀 기다리신 다음에 매도하시기를 저는 권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지금 나오는 이 5개를 순서대로 보시고 하나하나씩 분석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엑스피디아는 지난 금요일 시장 마감 후에 상장에 필요한 마지막 서류 S4를 SEC에 제출하였는데 이번 주에 주식 보유주들 투표 날짜를 발표하지 않으면 약속한 4분기 합병을 연기하게 되는데 이전에 찰츠포인트가 합병을 연기하여 주가가 많이 하락하였듯이 엑스피디아에도 연기를 하면 주가에 타격이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벌써 금요일이니 오늘 발표가 없으면 주가에 타격이 있을 거라고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오늘 발표가 있으면 저도 엑스피디아의 보유주이기 때문에 곧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2월 15일 소파에서 SEC에 워런트 교환 내용을 제출했는데 보시면은 총 2천만 워런트 중에서 1,300만 워런트가 주식으로 교환되고 나머지 600만은 당시 주가로 매도되었다고 나왔습니다. 주식 교환 데이터를 보시면은 워런트를 100만 개 넘게 보유한 곳들은 주식 투자 회사들이나 아니면 은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절반이 넘게, 즉 67%가 주식으로 교환한 것은 좋은 매출과 소파이에 대한 회사 믿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주 내에 워런트가 아닌 주식을 매수한 투자 회사들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조지 소로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소파에게는 하나의 더 아주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뱅크 차르입니다. 뱅크 차르는 소파이가 아닌 그 어떤 핀텍에도 제일 중요한 마일스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뱅크 차르 승인으로 3자 은행이 필요하지 않아 진정한 핀텍이 될 수 있는 길에 갤릴리오 합병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뱅크 차르 진행 과정을 찾아 분석한 바 현재로서는 승인될 확률이 70대 30으로 보고 있습니다. 30이 승인 확률입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소파이가 제출한 서류를 찾아보니 소파이는 디노버를 제출하여 은행 설립을 하려 하였습니다. 허나 은행을 새롭게 설립하는 과정은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너무 구체적인 면은 설명드리지 않겠으나 보험부터 계좌 확인, 연방국 승인 후에 다른 승인 절차까지 모두 5개의 신청을 해야 되고 이사회, 경영진 모두 뒷배경 확인이 필요하여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이 차트를 보시면은 에젤리라는 은행도 소파이보다 4개월 전에 신청을 하였지만 아직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가능성을 보시면 매년 미국에서 승인한 데이터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연방국에서 은행 승인이 2015년도부터 거의 없어 하늘의 별 따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소파이는 승인 시간이 짧은 Change in Bank Control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골든 패시픽 은행을 인수하기로 합니다. 간단히 보면 술을 팔기 위해 망하는 술가게를 사서 주류 면허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골든 패시픽 인수 발표 후에 계획대로 소파이는 1년 내로 모든 승인을 받아 은행으로 운영이 가능했으나 골든 패시픽 전 디렉터 릭 파울러 소송으로 은행 인수가 연기가 됩니다. 그리고 소송 결과에 모든 것이 지금 달려 있습니다. 이 소송 내용을 보시면 릭 파울러는 처음부터 소파이 인수합병을 원치 않아 은행 쪽에서 preferred stock 보유주들을 불법으로 투표 권리가 있는 주식으로 변경을 시켜 더 많은 투표로 인수 반대 투표 결과를 찬성으로 만들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불법 투표 과정으로 골든 패시픽 은행 인수 계약을 인정이 안 될 때는 소파이 계획에 큰 차질이 있을 거라 소파이 투자자들은 이 과정을 꼭 지켜보시길 권합니다. 다음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도 지금 다른 칩 회사랑 인수 합병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바로 유럽 회사 ARM입니다. ARM은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용 애플 맥북에서 인텔 칩을 사용하지 않고 애플에서 생산하는 M1 칩이 ARM 아키텍처를 사용하여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애플은
ARM에게 라이선스비를 내면서 이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엔비디아가 40조에 인수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 과정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중국, 유럽, 그리고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전 개인적으로 엔비디아와 ARM 인수합병은 절대 승인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엔비디아 주식 매수 계획이 있으시면 지금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몇 주 전에 리비엔이 상장하였는데 리비엔 그리고 루시드 주가가 그때 많이 올라가서 전기차 붐을 거론하던 전문가들의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튜버 분들도 구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들이 이 모든 정보들이 현지와는 다르다는 점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리비엔과 루시드는 주문이 있다고 하나 아직 실리콘밸리에는 소비자가 운전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제가 현재까지 포스터, 골구가하임을 분석하고 다른 스펙 전기차들을 분석한 후에 단 하나도 권한 적이 없는 이유가 곧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뉴스에도 포드는 브라운코와 F-150 이 두 모델이 선주문으로 각 20만 대가 넘어서 선주문을 중단하였고 그 외에 GM도 OTM 플랫폼을 만들어 GM 전기차 기반을 완성시켜 빠른 시간 내에 생산할 수 있도록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머세디스가 드라이브 파일럿이 레벨 3으로 테슬라보다 앞서 승인이 되어 머세디는 자율주행의 중요성을 파악한 게 보이는데요. 참고로 머세디스 레벨 3 자율주행은 운전자가 아예 없고 사람을 픽업할 수도 있고 나중에는 음식 배달도 가능하게 하는 완전 full self drive입니다. 테슬라는 로보택시로 발표할 예정이죠. 머세디스 자율주행은 테슬라 인공지능과는 달리 라이다와 위치 추적 안테나로 자율주행을 개발하기에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대 라이다 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머세디스 자율주행 내용은 이 동영상 끝부분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볼보도 전기차를 소개하는데 경쟁할 수 있는 특별한 점을 제가 찾아봤더니 볼보는 브레이크 패드 마찰을 사용하여 키네틱 에너지를 사용하여 전기 충전에 도움을 주는 기술과 차지 포인트 파트너십을 사용하여 발표를 하였고 토요타도 미국의 전기차 팩토리를 곧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전기차 생산에 전력을 다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전기차 시장은 곧 전쟁터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사업을 생각해 보면 승자가 조금은 보일 겁니다. 회사를 운영하려면 자금이 필요하고 자금은 순이익으로 제품 판매에서 생기는데 전기차 사업은 제품 주문과 같이 생산력이 따라와 줘야 운영비를 만들 수 있는데 테슬라가 계속 발전시키는 생산력을 보면 망할 회사들이 수두룩 눈에 보일 겁니다. 머세디스, 볼kswagen, 토요타, 아우디, GM, 포드 그리고 애플까지 합류를 해서 과연 리비엔, 루시드 이 스펙 합병 전기차 회사들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아마 좋은 구경을 하게 되실 겁니다. 저는 루시드나 리비엔이 가능성이 없다는 회사란 게 아니고 품질, 안전, 생산 등 이 모든 것이 입증이 된 후에 투자를 하셔도 현 주가보다 많이 차이가 안 날 거로 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투자비를 이를 위험성을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방식을 전 권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유튜버들이 자주 거론했던 전기차 충전기 회사들 EVgo, 루시드, 차지포인트, 블링크, 테슬라 등 이 모든 내용들을 설치가 어디 됐는지 신문 기사나 아니면 회사 발표 페이지에서 본 내용을 전한 것 같은데 전 실리콘밸리와 LA에서 눈으로 직접 본 충전기들을 말씀을 드리면 차지포인트와 테슬라 단 두 개가 거의 다입니다.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팽, 구글, 아마존, 메타 그리고 니오 이 모든 주차장에 차지 포인트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고 전기차 충전기는 98%가 충전이 집 아니면 직장에서 하는 점을 파악하여 테슬라는 팽 건물 내에는 차지 포인트 계약 때문에 설치를 못하니 팽 건물 바로 옆 건물과 계약하여 설치를 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외에 EVgo 충전기 두 대는 실리콘밸리 써니벨에 위치한 Kmart 이 한국 마켓 주차장에 설치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LA에 거주하고 있어 몇 주 전에 놀러 갔을 때도 새로 지은 아파트라서 주차장을 보니 차지 포인트가 설치되어 있었고
LA 도로 주차는 블링크 철징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사실 아직까지 길거리에서 보기 어렵잖아요.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은 조금 나을지도 모르는데 전 세계적으로 아직 길거리를 가면서 뭐 현대 소나타를 보는 것처럼 막 볼 수 있는 차가 아니죠. 그 얘기는 아직까지는 테슬라가 돈을 많이 못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미국 주식시장이 안정이 안 돼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올빵이나 몰빵을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안정적인 회사와 그리고 성장하는 회사 이렇게 나눠서 투자를 하시기를 전 권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계획을 꼭 만들어서 꼭 좋은 성과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ch bin Maria, ich bin Funktionsentwicklerin und arbeite für das hochautomatisierte System DrivePilot. Als Entwicklungsmannschaft sind wir dafür zuständig, dass der DrivePilot viele unterschiedliche Situationen sicher auf der Straße beherrscht. Der DrivePilot kann über die zusätzlichen Tasten am Lenkrad aktiviert werden. Diese Tasten leuchten jetzt türkis, das heißt, das System ist aktiv und ich kann als Fahrer meine Hände vom Lenkrad wegnehmen. Auf geeigneten Autobahnabschnitten und bei hohem Verkehrsaufkommen, wie zum Beispiel einem Stau oder stockendem Verkehr, kann der DrivePilot bis zu den gesetzlich vorgeschriebenen 60 km/h die Fahraufgabe übernehmen. Jedoch muss ich immer übernahmebereit bleiben, falls das System mich dazu auffordert. Wenn der DrivePilot aktiv ist, regelt er selbstständig die Geschwindigkeit und den Abstand zum vorausfahrenden Fahrzeug ein und hält das Fahrzeug souverän in der Spur. Der DrivePilot baut auf den Sensoren des Fahrassistenzpakets und der 360-Grad-Kamera auf. Zusätzlich zu der Stereokamera und den Radaren ist ein Laserscanner, der sogenannte LiDAR, verbaut. Der LiDAR misst optisch Geschwindigkeit und Abstände, zum Beispiel zu dem vorausfahrenden Fahrzeug. Hier verbirgt sich eine Antenne für das Differential GPS. Mit Hilfe von Differential GPS und einer hochgenauen HD-Karte weiß der DrivePilot zentimetergenau, wo wir uns in der Welt befinden. Zusätzlich bezieht der DrivePilot aus der HD-Karte auch Informationen über die Straßengeometrie oder zum Beispiel Verkehrsereignisse. So haben wir zum Beispiel ein Pannenfahrzeug vor uns, welches in die Spur reinragt. Der DrivePilot umfährt das Hindernis innerhalb der eigenen Spur. Wenn der DrivePilot erkennt, dass ein anderes Fahrzeug in unsere Spur einscheren möchte, kann der DrivePilot auch selbstständig verzögern. Sollte der Einscherer unsere Spur wieder verlassen, baut der DrivePilot einen passenden Abstand zum Vorausfahrer auf.
Zusätzlich in der Heckscheibe ist eine Multipurpose-Kamera verbaut, die nach hinten gerichtet ist. Zusammen mit den Mikrofonen in dem Innenraum können so Einsatzfahrzeuge erkannt werden, die sich von hinten nähern. Der Drive Pilot erkennt das Einsatzfahrzeug und fordert mich auf, die Fahraufgabe wieder zu übernehmen. Der Drive Pilot ist ein Meilenstein für das hochautomatisierte Fahren und es macht riesen Spaß, ein Teil dieser Mannschaft zu sein. Nach neuen Lösungen zu suchen, diese im Code umzusetzen und dann einfach zu sehen, wie es auf der Straße funktioniert.